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저는 올가 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어에 관해서는 우리 희선 원장님 국어만세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사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워낙 좀 열심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3 학생들 때문에 좀 힘드셔가지고 예, 제가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부르지도 못하고 요청드리지도 못하는데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이 이제 지난주 충분히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사실은 6월, 9월에 거대 적중을 하셨잖아요. 출제 패턴에 대한 명확한 네, 적중 사실 지난번에 딱 네.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것이 네. 6월, 9월에 이미 다 쪽집게. 한 얘기여서 네. 네. 괜히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 해서 야 봐라. 그래서 이제 과거 영상 갖다 놓고 홍보하세요. 아, 예전에 찍었던 네, 거요? 6월 달에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아니, 그래야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금방, 네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6월 방송과 9월 방송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그때 당시 말했었던 내용들의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제 수능에 나왔어요. 특히, 고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걸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면 되게 달라요. 그 엄매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그거 한 문제, 두 문제가 결국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는 거대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는 방송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진행해주는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올해 수능이 끝난 다음에 내년을 대비하고 내후년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홍보한 겁니다. 홍보하고 시작합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이제 1, 2학년들 이거 어떡하죠?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변화된 수능 기조가 이제 1, 2학년 지금 현 예비 수험생들한테도 제 생각엔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변화를 한번 시켰기 때문에 1, 2학년까지는 이 변화를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출제 기조가 변화된 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 고1, 고2 학생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은 사실 비문학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 공부를 하실 때 올해 수능 문제를 한번 좀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공부 방법으로 올해 수능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아마 해결이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비문학 지문을 그냥 아주 빠르게 읽어서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이제 훈련을 통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그 비문학 지문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끊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OX가 있는 문제집을 좀 구매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에 대하여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그 문장의 의미와 진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문학의 문장을 끊어서 그 내가 진짜 이해한 것이 맞는지 OX로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법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넓게 공부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40단원 정도로 축약해서 빨리빨리 그냥 문법을 쳐냈다면 지금은 요런 것도 나올까 하는 것까지도 되게 세밀하게 보아야 그래야 내년 수능, 내후년 수능도 문법을 선택하실 거면 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문법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 기획한. 이렇게 짧게 네네. 하신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언매 선택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화작에 비해 알아야 하는 어떤 세부적 지식이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너무 날 잡아서 이렇게 방대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드니까. 지겨워요. 맞아요. 재미도 없고. 네. 왜냐면 중2 때부터 배웠던 건데 해도 계속 지겹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좀 숏폼으로 네. 하는 게. 그렇죠. 네, 예. 좋을 것 여기까지만 큰일 나요.
네. 아유 따라하면 그럴 것 안 돼. 같습니다. 따라 요즘에 너무 따라해 사람들이. 예, 너무 따라하고 모방을 하는데 그 뭔가 철학적 가치가 없이 모방을 하면은 되게 흉내를 되게 잘 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국어가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사교육 시장에서 어찌 본다면은 과거의 수학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거나 혹은 준비되지 않은 학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국어가 요즘에 좀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고 그다음에 막 던지기가 요즘에 가장 심한 게 국어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수학은 호도하는 게 진짜 많아요. 맞아요. 수학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국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야 막 던져? 근데 중요한 건 막 던지는데 진실을 몰라. 진실을 모르니까 막 통해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애들한테 수능 기출 풀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극혐입니다, 정말. 극혐 정도인데 네. 그 우리만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도 통하는 거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니까. 사실 저희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모두 이제 그럴 텐데. 뭐 일타 강사 분들도 네, 다 그렇게 아는데. 과도한 선행은 정말 독이다. 네. 정말 국어에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도 그래.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먹히나 봐요, 그것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은 빠졌어. 네. 거품 빠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금 사그러드는 상황인데요. 그거 완전히 사그러들 때까지. 예. 전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폭력과 사기 네, 네. 둘 다 아동 학대. 네. 예, 이렇게 돼서 국가 경쟁력 상실 이렇게 보고 맞습니다. 진짜 경쟁력 상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 뭐 요 말씀 굉장히 꼭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는 또 어떻게? 하나의 그 문학 문학. 팁을 드리자면 이제 학생들이 사투리가 들어있는 현대 소설을 이해를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그렇죠. 네, 그런데 수능에서 그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도 공부를 할 때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말을 대화를 했을 때 이 의미가 정말 내가 아는 의미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되게 상당히 부족해요. 가르쳐 보면. 그래서 현대 소설은 지금 현재 쓰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사실 일제강점기 배경인 현대 소설이 나오면 꽤 그 어휘들이 난이도가 있거든요. 요즘 쓰는 말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염상섭의 3대라든지 이런 거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어휘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다. 예를 들면 뭐 세간살이 할 때 세간. 그렇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세간이 뭐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어휘 공부도 하셔야 돼요. 네. 그렇네요. 네. 찬압. 네, 맞습니다. 네, 찬압 이런 거 도시락 천압에다 우리 도시락 싸고 그러는데 천압이 뭐예요? 네, 벌써 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보죠. 네. 그렇겠네요. 뭐 문득 제가 사실은 그 소설에서 어떤 하나의 어휘를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염치라는 단어를 저는 그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막걸리를 세 잔에서 멈추는 막걸리 딱 세 잔 먹고 염치. 더 권했는데 염치가 있어야 돼서 더 먹고 싶을 때 딱 세 잔에서 멈추는 그 배고픔. 그러니까 금방 이해되잖아요. 어른이 되니까 금방 이해돼. 한 잔 더 먹으면 좋을 텐데 더 못 먹는 그것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의 그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고 역시 어휘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사투리나 방언의 경우에는 시험에 정확히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해방 전후 작품을 내도 난이도가 정확히 낼 수 있죠. 네. 네, 아주 좋은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접근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이제 세밀하게 해서 꼼꼼하게 다. 그러다 보면 양이 늘어나겠는데? 양이 늘어날 것 같고요. 대신 조금 이제 희망적인 것은 예전에 이제 킬러 문항이 있을 때의 수능은 일부 강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배경 지식 쌓기라고 하여 뭐 예를 들어 경제의 지식 같은 것을 되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뭐 가르친다든지
한다든지, 안 됩니다. 그거 네, 안 돼, 아니면 안 돼, 안 돼. 법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 민법은 뭐 이런 것이 큰일 납니다. 거기 조항은 뭐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것이 실제로 EBS에도 올라가 있었던 이런 큰일 날려고. 물론 이제 그분은 사교육 강사시긴 했는데 EBS 강의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전 수능에서는 뭐 약간 필요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수능에서는 배경 지식은 얕게 가져가셔야 돼요. 예, 예전에도 필요 없었어요. 네. 그렇게 깊이 있는 거는 필요가 없었는데 네. 지금 수능에 바뀐 출제 기조로 봤을 때 제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예측을 해보면 물화생지에 네.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안 나올 것 같고 법과 경제도 마찬가지로 아주 깊이 있는 뭐 지식은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사회학 분야의 지문이나 아니면 그냥 통합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적중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보편적 교육이다.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수능이 이제 선택 수능이 사라지는 네, 네. 추세가 정해진 거잖아요. 공통 수능 체제로 가는 거기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미래 트렌드에 맞춰서 수능을 출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맞거든요. 이번에 킬러 문항 사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2, 현 고2, 현 고1 네. 뭐 형 중3이 시험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차피 공통 수능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3년밖에 안 남은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출제를 맞는 평가원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추세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정권과 이런 흐름과는 무관하게 이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줄기를 작게 하나 틀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루틴대로 가요. 그거는 대통령의 변화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은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치적 측면에서의 거대한 변화 외에는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평가에 대한 항목에서는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킬러가 사라졌어도 변별력은 있었잖아요. 엄청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고요. 더 나은 시험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뭐 표준 점수라든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등급 컷의 그 1등급 기준이 음흠.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 국어 영역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또는 뭐 모의고사만 계속 푼 이런 학생들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잘 정리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뭐 좀 너무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돼서 1등급을 촘촘하게 나누는 수학, 특히 수학 킬러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도 전반적으로는 미래 트렌드에 맞는 수능 제도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 양도 좀 늘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법도 폭넓게 공부하고 네. 내신과 수능이 결국은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어 가는 추세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분명히 학교 시험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를 하려고 이제 일선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 수능과 동떨어진 너무 약간 지역적 지식을 원하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제를 안 하시려고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네, 특히 뭐 문법도 약간 중세국어와 관련된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넓게 가르치실 확률도 있고 그래서 현 고1 학생들이 사실 뭐 고전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상당히 어려워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거부감을 빨리 없애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능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야, 예비 고1 학생들의 기본서로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백인의 그런가요? 제가 판매량은 체크를 못. 어이 왜요? 입금액이 달라졌을 텐데. 네, 그래서 그 며칠 전에도 저희가 입시 방송에서도 우리 또 혜림 팀장님께서 또 백인혜 씨를 대놓고 또 말씀을 하시고 요즘에는 그 백인혜 씨의 책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비 고1 기본서로. 제가 그 학교 선생님들 몇 분께 전해 들은 건 있었어요. 뭐 학생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다 내지는 이제 학생들이 국어 개념이 부족할 때 뭘 봐야 하나요? 할 때 그 책을 추천해줬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다. 네. 이런 반응은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네. 뭐 정말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예비고일 학생들도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찬찬히 이제 공부해 나가라.
결국은 이제 예비고1과 예비고2 그다음에 미 모든 학생들이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은 많이 전보다는 많이 접점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의 또 다른 방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N수생이 워낙 수능을 잘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만 이렇게 무조건 난 수능만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과 수능의 결이 막 아주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을 좀 빨리 포기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개념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학생들은 조금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서를 사더라도 반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그 공부 방법은 사실 반복이거든요. 네. 국어 어휘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그것이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고 국어 개념이라는 것도 사실 한 번 읽어본다고 내가 그것을 계속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계속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과탐이든 사탐이든 국어든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꼭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국어 왜 이렇게 오답 분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답을 이렇게 직면하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국어는 잘못된 사고 과정을 교정해야지만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풀고 꼭 지금 현 고1, 2 학생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오답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이러면 뭐 다음 주에 그 초중등 어머님들 방송 엄청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네. 변화된 교육제도 속에 맞는 수능 내신에 수능에 대한 초중은 너무 안타까운. 그렇죠. 이제 공통 수능이 돼버린 거죠. 네. 이제 이 공통 수능. 중3도 문제고 중2도 문제고. 네, 이제 엄매랑 화작이 네. 동시에 시험을 보는 이 과정에서의 어떤 수능에 대한 대비.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올해 수능의 트렌드에 따라서 흘러갈 테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